조명 붙여야지. 갔다가 메모지 갖고 오자.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매력적인 단독주택이 지분 경매로 나와서 해당 물건의 가치 및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분 경매는 온전한 물건이 전체적으로 경매에 나온 것이 아닌 소유권 중에 일부분만 나온 것이 지분 경매이죠. 통상적으로 지분 물건은 부부의 공동 명의이거나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도 자식들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 한 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 지분 경매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입찰을 피하게 되죠. 경매 정보지에 빨간 글씨로 지분 매각 표시만 되면 보지도 않고 패스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나 권리 관계에 있어 불편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물건 대비 지분 경매의 물건은 입찰 경쟁이 좀 적어 소액 투자로 낙찰을 받아 수익 실현을 현실적으로 구성해주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경매 물건은 실입주 투자자들이나 장기 투자 목적의 투자자가 동시 입찰하여 고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분 경매의 경우 온전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틈새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맛은 똑같은데 마트에서 못생긴 사과를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 지분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정확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투자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분 물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투자 회수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법률적인 자문과 조언을 얻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지분 물건의 경우 통상 10에서 20% 정도는 법정에서 낙찰받고 즉시 투자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1회 사용해서 미납했거나 혹은 미리 신청했다가 취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박탈되어 법원 현장에서 낙찰자와 즉시적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 나머지 지분권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사용 수익화를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초단기 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부동산의 투자의 원칙은 소유입니다. 지분 물건도 보다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수익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분 경매에 충분히 매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낙찰 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온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분 경매는 무조건 이겨놓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출구 전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분 수익 강화하는 과정을 4가지 플랜을 가정하여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방식은 내 지분을 시세에 맞게 다른 지분권자에게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분 물건 중에 나머지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사용 수익화를 하고 있다면 현 시세에 맞게 매도하거나 혹은 좀 더 저렴하게 매도해서 원활한 투자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상대방의 지분을 제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며 수익 또한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나머지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인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오히려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보단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최초 지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도 그 해당 지분 시세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두 개의 지분을 전부 세일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노후주택을 철거 후 신축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노후주택 신축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방식은
방식은 그냥 전체 지분을 합쳐서 중개사에게 매물을 등록 후 매도 시점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또한 시세대로 정산이 되니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죠.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지분 경매 물건은 90% 이상 해결점을 찾아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협상이 결렬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및 강제 경매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이 또한 무조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상대방의 지분도 가처분 신청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경매를 통해 나머지 지분권자가 배당받는 돈의 일정 부분을 제가 배당받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투자 방식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분 경매를 한 번 정도만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 됩니다. 한마디로 1년에 한두 번만 지분 경매를 투자를 해도 연봉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조사할 단독주택 지분 경매 물건을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컨디션도 보고 시세도 검토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치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분물권, 해당 특수권리는 물건의 가치만 뛰어나다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부동산 본질을 보시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건의 스펙 사항 제가 한번 전달 한번 드려볼게요. 해당 물건은 단독주택으로서 인천 계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는 약 37평 정도가 돼요. 이 중에서 14분의 3, 약 5.3평이 지분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4,400만 원에 나왔었는데 현재는 1회 유찰돼서 약 3,096만 원 정도의 최저가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권리관계는 2020년도 지분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없이 전체 소멸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임차 현황은 1층은 임차인, 2층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주변 인프라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소재지의 용도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직주 근접은 이망역 3번 출구에서 약 48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걸으면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 주거 밀집 지역이라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인접되어 있어 거주에 있어 양호한 편입니다. 이막동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9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37평 전체 토지 중 약 5.3평이 최저가 3천만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토지 평당 금액은 600만 원으로 주변 토지 시세 대비 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물건지 주변 단독주택들이 전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 추후 가로정비 사업이나 재건축의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당 물건의 간략한 스펙사항을 좀 전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축한 빌라도 있어요. 테라스도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테라스도 있거든요. 저기 테라스는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저렇게 깎아놓은 상태라 테라스가 있는 게 또 장점인 부분들로 서비스 면적을 좀 더 제공을 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도보로 제가 한 80cm 정도가 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약 4m 정도 도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체가 동일 모델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타운하우스 밀집 지역 같은데 노후주택들이라 타운하우스의 느낌만 같지 타운하우스는 아닙니다. 그럼 해당 물건처럼 이런 단독주택이 지분만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시세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김 실장님이 5평에 대한 토지 시세를 알아봐고 오세요. 단 단독주택이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내리면 오늘 김 실장님은 사무실에 복귀는 못합니다. 시세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처럼 주택 밀집 지역에 그것도 빈 토지도 없는 곳에 5평만 토지 가격을 알아본다는 건 어느 정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도 그런 거래를 해본 내역이 없기에
시세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주변 단독주택들의 통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내 지분만큼 나눠서 수익률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가 중개사나 손품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 비슷한 단독주택이 4억 6천만 원에 나와 있다라고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 시세는 뭐 토지 평당가 1,000만 원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 경매 물건은 5평에 최저가 3천만 원에 나와 있으니까 평당가 6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토지 시세 1,000만 원, 최저가 현재 우리 지분 토지 600만 원, 약 평당 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장 결과 치명적인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럼 6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을 하고 최소 지분 수익 1,000만 원을 기대하면서 입찰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해당 부동산을 입찰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수익 실현까지 생생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찰 결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입찰가를 막 올리시는데 그래서 낙찰이